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속 원운동, 물리학 원 시간대에는요 그냥 원운동이 있다라는 정도만 얘기했지만 이제 이것을 물리학 2에서는 수식으로 표현을 하고 각속도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단진자 운동을 다루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등속 원운동, 그 다음에 구심 가속도까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등속 원운동이다. 속도가 일정한데, 속력이 일정한 속도로 원운동을 한다라고 해서 등속 원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때의 속력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속력. 이 속력은요, 접선 속력을 얘기하면 접선 속력. 만약에 물체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의 속력 V, 그리고 이때의 속력 V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접선 속력. 그럼 이 접선 속력을 어떻게 구해야 되냐? 어쨌건 얘는 속력이기 때문에요. 시간 변화량분의 이동거리겠죠. 이동거리. 그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런데 원운동이니까 이 원운동을 할 때 얘가 둘레를 몇이라고 하죠? 원운동할 때 둘레. 한 바퀴 돌았으니까 얘를 쓸 때에는요. 2 파이 R이라고 써요. 2 파이 R. 이 R은 뭐야? 반지름이지. 반지름. 2 파이 R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시간, 걸린 시간이 있는데 여긴 좀 다른 새로운 개념이 들어옵니다. 만약에 이때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것을 주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주기, 1주기, 2주기, 3주기. 한 바퀴 돌았는데 다시 제자리로 왔어. 제자리로 왔을 때의 시간을 우리는 주기라고 하고요. 시간을 쓸 때는 대문자 t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문자 t. 왜 이래? 대문자 t. 이런 식으로 해서 접선 속력을 이러한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속도라고 해서 속력이라는 것은요.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였잖아요.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 근데 이 원운동의 특징은 뭐냐? 각도가 변합니다. 각도가 변하는 운동이야. 시간에 따라서 각도가 계속 변해요. 그래서 그 각도가 얼마만큼 빠르기로 변하냐? 각속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각속도를 표현해야 되니까 각속도는 당연히 델타 t분의 속도니까 위치 변화량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위치가 아니라 각이 변하는 거다. 각이 변한다 해가지고 델타 세타. 각도가 변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각속도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얘도 주기에 대해서 표현해 보자라는 거예요. 주기에 대해서 표현해 보자. 어쨌건 한 바퀴 돌았을 때, 다시 제자리로 왔을 때 그때의 시간을 우리는 주기다라고 t, 대문자 t 이렇게 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세타. 한 바퀴 돌릴 때, 이 원의 한 바퀴 각도가 몇이에요? 원의 한 바퀴. 몇? 2파이. 360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360도를 표현할 때 2파이. 180도는 파이. 2파이는 360도. 그래서 360도 파이전했다라고 해서 2파이. 이렇게 쓰게 됩니다. 됐죠? 그렇죠? 그러면은 속력이라는 것은 t분의 2파이 r이고 각속도라는 거는 t분의 2파이니까 얘네 둘을 연립해서 새로운 식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그럼 써보자. V는 t분의 2파이 r이래. r. 그런데 여기서 t분의 2파이는 각속도라고 했죠. 각속도니까 얘를 다시 쓰게 되면은 얘는 오메가 r. 오메가 R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대로만 쓸게요. 교과서에 있는 대로 쓰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는 R 오메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얘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접선 속력이라고 해서요. 접선 속력.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 얘 여기에 어떤 애가 있고 여기에 또 어떤 애가 있다라고 봅시다. A와 B가 있는데 얘가 이제 회전을 하는 거예요. 회전을 하는데 똑같은 속도로 똑같이 회전을 한다라고 보면은 이 녀석 A가 변하는 각도와 B가 변하는 각도는 어쨌건 일치합니다. 각도는 일치한데 A는 이만큼만 돌면 되는 거고요. B는 이만큼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각도가 동일하게 변하는데 A는 조금만 움직여도 되고 B는 많이 움직여야 돼. 그럼 당연히
B의 속력이 빨라야 되겠죠. 그렇죠? 빨라야 되겠지. 각속도라는 것은 각도가 얼마만큼 변하냐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A와 B가 동일 선상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각속도가 동일해요. 각속도는 동일해. 얘는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결국 얘는 축이 동일해서 빙글빙글 도니까 각속도는 동일하다. 다만 여기 보면 A는 조금만 이동해도 되고 B는 많이 이동해야 되니까 B가 더 빨라야 해. 근데 이때의 속도의 차이를 얘기해 줄 수 있게 되는 거는 바로 이 반지름 R 때문이다. 반지름 R 때문이다. 그래서 접선 속력은 각속도는 같지만 반지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속력이 더 빨라야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접선 속력입니다. 접선 속력. 각속도, 속력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셨나요? 됐죠?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은 단위는 각도의 단위, 이 세타라는 단위는요, 뭐 라디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속도의 단위를 쓸 때에는 라디안 퍼 세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t분의 각도니까 t분의 각도. 그래서 세크 t 시간. 그다음에 각도는 라디안 이렇게 쓴다. 그래서 단위까지 얘기를 했고요.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봅시다. 시아와 미루가 놀이공원에서 회전목마를 타고 있다. 회전목마를 타고 있다. 목마 타고 있어. 근데 시아는 안쪽 말에, 미루는 시아의 말보다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2배인 곳에 타고 있대요. 그러니까 시아는 여기 있어. 근데 미루는 그것의 2배인 거리. 미루는 이곳에서 회전을 하고 있다. 당연히 회전목마니까요. 같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각속도가 어떻게 해야 돼? 각속도는 일정해야 되겠죠? 일정한 상태에서 보자. 시야의 접선 속도는 2m/s다 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속도는 0.5 라디안/s다 라고 줬습니다. 그럼 보자. 미루의 각속도는 얼마인가? 같이 회전하고 있으니까 각속도는 동일하다. 그래서 0.5 라디안/s가 되겠죠. 그다음 미루의 접선 속도는 몇이냐? 속도 구했죠? V는 R 오메가. 아까는 속력이라 했는데 지금은 왜 속도라고 합니까? 이 방향성까지 동일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성까지 고려하겠다. 그러면은 R 오메가니까 각속도는 동일하다라고 얘기했어. 오로지 차이 나는 거는 반지름 차이인데 그 반지름이 2배래. 그런데 시야의 속도가 2m/s였으니까 그거의 2배는 4m/s. 오케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루가 탄 말의 주기는 얼마인가? 여기 문제에서 주기를 줬나요? 주기를 뭐 딱히 주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미루가 탄 말의 주기는 얼마인가? 주기 한번 계산해 보자. 주기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메가는 t분의, 그러니까 주기분의 2파이다 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럼 주기 넘겨보면은 땡땡땡 주기는 오메가를 쓰면 되는데 미루와 시아는 어쨌건 각속도는 0.5예요. 0.5. 그래서 0.5 라디안이라는 이 단위는 결국 각도이기 때문에 이 파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2분의 2파이, 0.5분의 2파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럼 계산하게 되면은 4파이가 되겠죠. 4파이. 그럼 라디안 다 없어지니까 얘는 세크가 되는 거고. 그래서 단위는 세크고, 그때의 시간은 4파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등속 어느 정도 별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끝냈고 이제 구심각속도 이야기해보죠. 구심각속도입니다. 이전에 속력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속도로 튀어나왔죠. 속도를 튀어나온다는 이유는 방향성을 고려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 물체의 속도를 봤을 때 속도의 방향이 여기였다. 하지만 얘가 원운동을 하다 보면은 그 방향이 바뀐단 말이에요.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은 가해진 속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속도가 있었기 때문에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거고, 다만 방향은 바뀌었지만 속력의 크기는 동일하다. 그게 구심가속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냐? 삼각형의 닮은 꼴을 이용해서 계산하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 삼각형 AOB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OB. 이때 삼각형이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고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각도를 이용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얘가 한 바퀴를 돌았어. 한 바퀴를 돌았어. 그러면은 이 파이 R이겠죠. 그쵸? 한 바퀴를 돌았으니까. 한 바퀴 돌 때 걸린 거리. 근데 나는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이 거리야. 이 거리. 이 거리. 이 델타 S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델타 S. 얘가 아니라 델타 S를 구하고 싶다라고 봤을 때 이 말은 얘는 어쨌건 반지름은 정해져 있고 반지름은 정해져 있는데 한 바퀴 돌았다. 한 바퀴 돌았다라고 해서 이 델타 세타가 2파이가 된 거죠. 한 바퀴 돌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한 바퀴 안 돌았어. 한 바퀴 안 돌았으니까 이때의 값을 쓰기 위해서는 반지름은 그냥 써주시고요. 그냥 델타 세타를 써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건지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됐죠? 그러면은 우린 이걸 가지고 델타 세타라는 것이 R분의 델타 S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을 볼 건데 두 번째 삼각형. 여기 문제에서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를 이용한대요. 얘를 가지고 한번 보자. 당연히 세타는 동일할 겁니다. 왜? 닮은 비니까. 닮은 꼴이니까. 여기도 세타가 델타 세타가 될 것이고 이 상태에서 속력의 크기는 동일해요. 그 말은 뭐냐? 여기서 R 반지름이 동일했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거죠. 똑같은 이치. 그리고 이때에 우리가 아까 델타 S를 구한 것처럼 지금은 속도의 방향성이 변했기 때문에 그 속도의 방향의 변화량 델타 V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케이? 됐죠? 그러면은 닮은 비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Rn은 V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델타 S잖아요. 델타 S. 근데 여기는 델타 V가 들어간다. 자,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다시 한번. 아까 델타 S를 계산하려고 했어요. 델타 S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여기 반지름 그리고 이 델타 S라는 것은 한 바퀴 돌았을 때에는 2파이 R이라고 했죠. 한 바퀴 돌았을 때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2파이가 뭐야? 각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각도의 변화. 근데 지금은 한 바퀴를 돈 게 아니니까 델타 세타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델타 세타만큼 돌았을 때의 이 호의 길이는 델타 S는 R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델타 세타가 된다. 그리고 이 파란색깔 삼각형을 보면은 똑같이 델타 세타예요. 닮은 꼴이니까. 델타 세타인데 구심 가속도가 있다라고 한다. 어쨌건 등속 원운동이에요. 등속 원운동이니까 여기에서의 속도 크기도 똑같고 여기 속도 크기도 똑같단 말이에요. 속도의 크기가 똑같다. 반지름이 똑같다. 그건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접근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여기 R에다가 V를 넣고 그 다음에 얘가 속도가 여기서 여기로 변했으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델타 V다. 속도 변화량이다. 그래서 여기 델타 S 구간에는 델타 V를 쓸 수가 있다. 그냥 닮은 길을 그냥 쓴 건데 저는 좀 풀어서 얘기를 해본 거예요. 이렇게 쓰게 된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어떤 짓을 할 건지 테크닉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V로 넘겨서 정리를 할게요. 델타 V로 넘겨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얘가 일로 넘어가게 되겠죠? 얘가 일로 넘어가게 되니까 R 분의 V 그 다음에 델타 S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구심 가속도죠. 가속도가 뭐였어? 가속도 정의는 A는 델타 T분의 델타 V였죠. 그럼 이 양변에 델타 V를 나눠주면 되겠네요. 나눠주자. 델타 V를 나눠주겠습니다. 여기도 델타 T를 나눠주겠습니다. 나눠주게 되면은 얘가 뭐가 되냐? 얘는 가속도죠. 접선 가속도가 아니라 그냥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구심 가속도가 되는 것이고 여기 델타 T분의 델타 S. 델타 T분의 델타 S는 접선 속력이 되죠. 접선 속력이니까 R 그대로 남아있고 여기 V에 또 V가 생기니까 V 제곱이 된다.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재미난 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구심 가속도라고 하니까 당연히 구심, 원의 중심을 향해서 만들어지는 가속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속도의 변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면은 이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던 속도가 이쪽 방향으로 향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 속도 변화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 속도 변화가 바로 곧 가속도의 방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화살표를 쭉 옮겨보세요. 여기다가 옮겨봐. 얘는 중심을 향하게 된다. 그럼 반대로 또 여기에 똑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겠죠. 여기에 똑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속도 변화는 이쪽 화살표를 그리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구심 가속도는 당연히 중심을 향하게 된다. 항상 구심 가속도는요, 원의 중심을 향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름이 구심 가속도인 거예요. 구심 가속도이고, 이때 나타나는 물리량 R은 반지름, 그 다음에 이 V는 접선 속력이다. 접선 속력이다.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접선 속력. 오케이, 그쵸? 근데 우리 앞전에 얘를 오메가로 표현하는 법을 배웠단 말이에요. 오메가로 표현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얘를 다시 쓸 수 있어요. 얘를 R 오메가 제곱, R 오메가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됐죠? 그쵸? 이게 구심 가속도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이유는 다음 시간에 케플러 법칙을 얘기하게 될 겁니다. 케플러 법칙과 만유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건데, 그때 이걸 가지고 몇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간단한 예제부터 하나만 풀어보고 끝내도록 하죠. 오늘 배웠던 내용을 다시 보도록 하면요. 접선 속도가 있어. 근데 그것은 한 바퀴 돌렸을 때 주기분의 거리, 한 바퀴 돌렸을 때 거리가 2πr이잖아요. 그래서 접선 속도, 접선 속력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각속도는 t분의 2π. 각도가 얼만큼 변했냐, 얼만큼 빠르게 변했냐 해서 각속도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속도를 R 곱하기 각속도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구심 가속도 R 분의 V 제곱, 접선 속도의 제곱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R 오메가 제곱,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 뭐 식이 많은 것 같지만 별거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다행히 물리학2에서는 구심 가속도를 이용한 계산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개념만 충실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보도록 하죠. 시아와 미루가 놀이터에서 뺑뺑이를 돌리고 있다. 그런데 시아는 0.5m, 그 다음에 미루는 1.5m 떨어진 거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다. 이때 시아와 미루의 접선 속도는 누가 더 큰가? 접선 속도는 V는 R 오메가 라고 쓸 수 있다고 했죠? 그쵸? 근데 오메가 각속도는 동일해. 같이 돌고 있잖아요. 같이 돌고 있으니까 오메가는 동일하다. 오로지 반지름에 의해서 접선 속도가 더 크고 작을 수가 있다.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속도가 더 크겠죠. 미루가 더 빠르겠네. 미루. 다음 두 번째, 시와 미루의 각속도. 각속도는 동일하다고. 동일해. 그 다음에 가속도는 누가 더 큰가? 가속도 A는 위에 보지 말고 A는 R분의 V 제곱 혹은 R 오메가 제곱. 근데 가속도 동일하죠? 가속도 동일하니까 당연히 반지름에 의해서 가속도가 커질 수가 있다. 당연히 미루가 더 크다라는 거죠. 미루가 더 크다. 미루.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오늘 배운 게 뭐예요? 포물선 운동과 원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 다음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케플러 공식, 케플러 법칙, 그 다음 만유인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케플러 법칙과 만유인력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끝!